오늘은 오랜만에가 아니지, 오랜만도 맞아요.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나갈 것 같은데,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몇 가지 실습은 못 나갔지만 이제 제가 나간 실습에 한해서 약간의 꿀팁을 드리고자 약간 스몰 토크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친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입니다. 저녁이기 때문에 카페인이 없는 이 과일차 정말 맛있습니다. 차 좋아하시면 이거 꼭 사서 드셔보세요. 뜨거워. 1년 전에 나간 실습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간단한 메모를 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인 실습은 저희는 총 4번을 나가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실습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었고, 두 번째 성인 실습부터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부서를 배치를 받았냐, 약간 메이저과는 아니고 마이너과였어요. 그래서 잡다한과가 모여있는 피부과, 안면 구강외과, 안과가 한 병동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실습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학교 전체가 항상 이 부서는 옛날부터 그랬더라고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점수를 메꾸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우선 실습을 가면 무엇을 하냐? 저희는 보통 바이탈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이탈이 스페셜 바이탈이 있고 정규 바이탈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정규 바이탈은 매 시간마다 병동 전체를 싹 도는 거예요. 바이탈을 재러. 그래서 실습생들끼리 구간을 나눠서 재거나 그렇게 재시면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 거예요. 정말 실제로 환자분들의 혈압을 재는 게 참 무섭고, 실습 때는 보통 저희끼리 혈압을 재니까 막 특이한 혈압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다양한 병동에 다양한 혈압들이 있어서 정말 잘 들리는 맥도 있고 안 들리는 맥도 있어요. 심지어 이 맥박을 잴 때도 맥이 정말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꾹꾹꾹 위치를 찾아서 눌러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실습을 처음 나갔다 그러면 환자분들도 이제 다 아세요. 저희가 실습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불안하다 하면, 내가 잘 못한다 하고 있는데 버벅거린다 그러면 땡땡님, 제가 오늘 처음 실습을 나와서 미숙할 수도 있으니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환자분들은 괜찮아요, 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십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정규 바이탈은 예를 들어서 7시, 뭐 2시, 6시, 아니면 뭐 8시, 아무튼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병원마다 정해진 바이탈 시간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한번 싹 바이탈을 잰 다음에 차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정규 바이탈 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몇 시 정규 바이탈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뭐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스페셜 바이탈은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따로 선생님들께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정규 바이탈 시간 외에 제한하는 바이탈을 스페셜 바이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출근을 했어요. 대입번 출근을 하면 출근하자마자 이제 선생님들께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선생님, 혹시 오늘 스페셜 바이탈 있나요?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다음에 또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BST, 혈당 검사죠. 혈당 검사는 병원마다 약간씩 기계가 달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한번 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혈당과 고혈당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혈당 환자분들은 이제 너무 높게 나올 때만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고, 저혈당은 나오는 즉시 선생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러니까 이 혈당을 제어하는 분이 5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첫 번째 환자분을 혈당을 쟀어요. 근데 저혈당이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4분까지 다 재고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될까요? 아니요. 저혈당은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습생들이 하면 좋을 거, 심텀, 증상을 물어봐야 돼요. 저혈당이 나왔으면 환자분께 물어봅니다. 혹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하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즉시 선생님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혈액검사 이런 거를 임상병리실에 갖다 놓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병원 위치를 잘 알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위치를 잘 알려주십니다. 너무 급하게 갔다 오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여유 부리진 않지만 천천히 길을 잘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베드메이킹. 베드메이킹도 병원마다 다 달라서 그 병원에 맞는 베드메이킹을 익히신 후에 하면 되고, 수술 환자들이 올라오면 선생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지 마시고 바로 바이탈 할 물품들을 챙겨서 뒤에 따라가서 바이탈 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가서 너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눈치도 너무 볼 필요 없고, 가서 인사 잘하기. 잘 안 받아주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래도 인사는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병동 내 물품을 빨리 익히는 게 좋습니다. 주로 환자복이나 이불 이런 거 어디 있는지만 대충 눈으로 익혀 놓으시고 선생님께서 갖다 달라고 하시면 빨리빨리 갖다 드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같이 실습을 나가는 다른 학교 학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액팅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가장 좋지만 앉아있는 차팅 선생님들께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학생이잖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몰라서 실수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혼나더라도 정확히 물어보고 정확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EMR 보기 전에 꼭 선생님 저 EMR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환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인 실습으로 또 수술실을 갔다 왔어요. 특수부서죠. 수술실은 많이 하는 일은 없어요. 일단은 컨타 조심해야 됩니다. 컨타미네이션, 오염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그냥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수술하는 거 보시고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시고, 가끔 이제 순환 간호사 분들이 다 준비를 하시는데 수술장 밖에서 묽은 물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술방에 계속 상주해 계시기도 하지만 가끔 안 계시는 경우도 있어서 수술 필드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 저희를 시키세요. 저쪽에 있는 뭐 가지고 와. 그러면 저희가 묽은 부품을 가지고 와서 오염되지 않게 필드 안에 이렇게 촥 까가지고 넣어서 드리면 됩니다. 수술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일은 선생님들 가운 묶어드리는 일이었어요. 교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선생님들 가운을 묶어드렸고, 묶어드리고 장갑까지 다 이렇게 착용을 하시면 쓰레기들이 이렇게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에 넣고 가운은 이제 그 통 안에 넣고 이렇게 주섬주섬 수술실 바닥에 있는 것들 정리하고 다니면 됩니다. 제가 그때 파업을 했을 때 실습을 나갔어가지고 제가 한번 순환간호사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봤어요. 그래서 수술장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묽은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이런 거를 따라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다들 실습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게 그 물이라고 하면 뚜껑을 조심스레 따서
이게 그 수술장 안에 있는 그릇이라고 하면 이렇게 튀기지 않게 조심히 이 정도 높이에서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도 카메라 조정 같은 것도 가끔 저희 시키실 때도 있고 수술 기구 준비도 저희가 한번 해봤었습니다. 2호 가스 그런 거 물품 포장도 해봤고 기구 물기 제거 하고 이런 거는 근데 수술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저희도 한 첫날 OT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다음은 여성 실습을 나갔다 왔어요. 저는 여성은 분만실과 병동을 1주씩 각각 나누어서 나갔다 왔는데 병동은 보통 성인 실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상이 임산부들이라는 점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여성 실습은 남성 학생 선생님들은 잘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병동에서는 이제 분만실에서 올라오신 산모분들 받고 1시간마다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이오와 바이탈 체크를 하고 자연분만이신 분들은 바이탈 체크만 합니다. 여기도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 잘 따라다니시면서 관찰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제 손을 잡고 자궁 마사지를 한번 제가 해봤거든요. 잘 따라다니시면 그런 특별한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만실은 여기도 특별한 경험이죠. 제왕절개 수술도 보고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이제 자궁 부속 기관에 관한 수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모분들을 이제 또 여기도 정규 바이탈처럼 시간을 정해서 바이탈을 재러 다닙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 분만 직전에 산모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바이탈을 잴 때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가지고 조금 바이탈을 재기 미안합니다. 근데 너무 아파서 거절하시는 산모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굳이 재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너무 진통이 심해서 거부하셨다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겁니다. 자연분만. 자연분만은 제가 자연분만 처음 시작 자연분만 하는 자세부터 호흡법부터 같이 옆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동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동 그냥 일반 청소년과 그렇게 특수학과는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엄청 심한 아이들이라기보다 대부분 장염, 살모넬라 이런 질환이 가장 많고 폐렴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고 크룹도 많았고 열경련으로 오는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동은 활력징후 중에서 저희는 체온만 쟀습니다. 아이들이 혈압 재는 걸 잘 견디지 못하기도 하고 보호자분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워낙 보채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비 라인 제거를 한번 했었어요. 이게 아이들은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붕대로 한번 감겨져 있거든요. 그 붕대를 커팅을 할 때 잘릴 위험이 있어서 보통 학생들 잘 안 시키는데 전 어떻게 감사하게 기회를 얻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빨리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 바로 필요한 물품들 바로바로 건네드려서 그렇게 실습을 했습니다. 아동은 그렇게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곧 실습을 나가는데 지역 실습과 정신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아는 한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잘한 건가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 말해보는 적은 또 처음이네요.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꿀팁들 많이 얻어가셔서 좋은 실습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